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11월 4일과 5일 우리 한국 증시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5가지 결정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소식들이 사실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부터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시장을 움직인 5대 핵심 뉴스가 뭔지 큰 그림부터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거시경제, 공급망, 그리고 지정학적 변화까지 하나씩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할지까지 제시해 드릴게요. 바로 이 5가지가 11월 4일을 기점으로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 핵심 신호들입니다. 반도체 시장의 혼란 속에서 나온 진짜 신호, 정부의 아주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 AI 공급망 확보 소식,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지정학적 변화까지. 이게 다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자, 첫 번째 핵심 뉴스, 바로 반도체입니다. 11월 4일에 말이죠. 시장에서는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2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투자자들을 정말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이 상황 속에서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신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날 시장의 눈은 온통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급락에 쏠렸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무려 5.81%, 삼성전자도 3.87%나 떨어졌죠. 사실 연초부터 워낙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만도 했고요. 여기에 투자주의 종목으로까지 지정되면서 그야말로 하락세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흥미로운 점은 시장이 이렇게 공포에 벌벌 떨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아주 강력한 펀더멘털 신호가 나왔다는 겁니다. SK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HBM은 물론이고 일반 D램까지 사실상 완판, 즉 솔드아웃 상태다 라면서 목표 주가로 100만 원을 딱 제시한 거죠. 결국 이 주가 급락은 단기적인 소음에 불과했고 이 완판 소식이야말로 앞으로의 구조적 성장을 알려주는 진짜 신호였던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본 분석에서는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날의 하락은 펀더멘탈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너무 뜨거워진 열기를 식히는 건강한 조정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핵심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였다는 겁니다. 시장의 비이성적인 공포와 냉철한 분석이 딱 부딪혔을 때 결국에는 펀더멘털이 이긴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반도체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신호가 나왔는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두 번째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부의 아주 강력한 정책 의지입니다. 코스피 4천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와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AI 예산을 3배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바로 같은 날 발표된 거죠. 이 정책의 흐름은 아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정부가 코스피 4천이라는 큰 국정 목표를 딱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거냐? 그 핵심 수단으로 AI 인프라 예산을 3배로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사업 정책을 내놓은 거죠. 여기에 더해서 주가 조작 근절 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까지 함께 추진하면서 증시를 확실하게 밀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바로 여기서 시장의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같은 날 미국에서는 AI 너무 거품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실적이 엄청 잘 나온 팔란티어 같은 주식이 8%나 폭락했어요. 근데 한국은 어땠죠? 정부가 직접 나서서 AI 인프라 투자를 3배 늘리겠다고 선언하면서 2차 랠리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미국 시장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우리 중심 안에 강력한 상승 동력이 생긴 거죠. 자, 그럼 정부의 이런 계획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거냐? 절대 아니라는 물리적인 증거가 바로 세 번째 뉴스에서 나옵니다. 바로 우리 정부가 엔비디아의 최신 GPU를 무려 26만 대나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26만 대. 이 숫자가 그냥 많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같은 날 미국 재무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최첨단 GPU는 우리 동맹국한테만 제한적으로 공급할 거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확보했다는 건 우리가 미국의 AI 기술 동맹에서 최우선순위 파트너라는 사실을 지정학적으로 공인받은 사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바로 폐쇄 루프 부양책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정부가 우리 세금으로 엔비디아 GPU 26만 대를 사오면 그 GPU 안에는 당연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이 들어가겠죠. 결국 정부가 쓴 돈이 돌고 돌아서 다시 우리 반도체 기업의 매출로 딱 꽂히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앞서 봤던 반도체 완판 신화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걸 정부가 사실상 보증해 주는 거나 다름없죠. 네 번째 뉴스는 그동안 우리 수출 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던 지정학적 리스크의 변화입니다. 11월 4일은 참 묘한 날이었어요. 한쪽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나누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갈등이 더 격해지는 아주 복잡한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지정학적 디커플링이 나타납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문제에서 전면 휴전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래서 중국은 그동안 무기처럼 썼던 희토류 수출 통제나 선박 제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중국은 네덜란드와의 갈등을 핑계로 유럽연합, 즉 EU에 대한 자동차용 반도체 수출을 딱 막아버렸습니다. 미중 관계는 좋아졌는데 중-EU 관계는 더 나빠진 거죠. 자, 이 지정학적 디커플링이 우리 수출 기업들한테는 그야말로 최고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줍니다. 희토류나 흑연 리스크가 사라지니까 자동차나 2차 전지 산업의 공급망이 안정되고 선박 제재가 풀리니까 해운업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핵심 경쟁자인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반도체가 없어서 공장이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에겐 순풍이 불고 경쟁자에겐 역풍이 부는 정말 최상의 구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신호입니다. 이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부터 불어오는 아주 거대한 변화의 바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같은 범용 GPU에서 맞춤형 반도체, 즉 ASI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글, 오픈 AI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자신들의 서비스에 딱 맞는 맞춤형 칩 ASIC를 직접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칩을 설계하고 나면 이걸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 칩을 생산하려면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과 HBM 메모리,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삼성전자에 엄청난 기회가 생깁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첨단 파운드리와 HBM을 모두 생산하고 이걸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제공하는 턴키 솔루션이 가능한 회사가 사실상 삼성전자뿐이거든요. 결국 이 ASIC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파운드리 더하기 HBM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전력적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신호들, 이 5개의 퍼즐 조각들을 한번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이 조각들이 다 맞춰졌을 때 과연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지는지, 그리고 우리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월 4일은 5가지 거대한 순풍이 동시에 불어온 슈퍼 골디락스 데이였습니다. 미국 시장의 AI 버블 걱정, 유럽의 공급망 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디커플링을 통해서 우리 코스피가 본격적인 랠리를 시작하는 신호탄이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투자 전략은 아주 명확한 2개의 축을 중심으로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 축은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밀어주는 KAI 테마 관련주들입니다. AI 예산 증액과 GPU 확보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축은 미중 휴전과 중-EU 분쟁의 반사이익을 얻는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수혜주들입니다. 자, 이 표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 반도체에서는 당연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핵심입니다. 11월 4일의 하락은 아주 좋은 매수 기회였고 정부 정책과 ASIC 트렌드의 수혜를 모두 받게 되죠. HBM 생산이 늘어나면 당연히 후공정 장비 기업인 한미 반도체도 수혜를 보게 될 거고요. AI 인프라 쪽에서는 정부 예산과 GPU 확보의 직접적인 수혜주인 네이버를 주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반사익 측면을 볼게요. 여기서는 공급망 안정과 경쟁사 위기라는 이중 호재를 맞은 현대자동차, 그리고 물류 불확실성이 사라진 H&M 같은 종목들이 핵심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11월 4일의 하락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단순한 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5가지 거대한 동력이 한데 모여서 코스피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역사적인 매수 기회였을까요?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